몇 시간 전 열린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토트넘이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옵사이드로만 3골을 취소시킨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주심이 영구 제명될 수 있고, 그동안 참았던 토트넘 구단 법무팀이 이 지난 3경기 주심들의 인종차별적인 손흥민 관련 오심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영국 심판협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상 병동을 차린 데다 이 주전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마저도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 토트넘은 거의 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각각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이 주 포지션인 벤 데이비스와 에르메송이 포백, 수비라인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또 로드리고 벤탄쿠르, 지오바니 로셀소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격해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이 손흥민과 합이 가장 잘 맞았던 메디슨과 반더벤, 이 히샬리송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 로메로까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해 이 사실상 손흥민 혼자 뛰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이 아스톤빌라 수비수 3명을 단숨에 뚫고 달려가 가마차기로 멋진 골을 완성시켰는데요. 골을 넣고 나서 한참 뒤에야 옵사이드였다는 충격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장면을 자세히 돌려보니 이때는 옵사이드가 확실히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현지 영국 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이때 손흥민이 패스를 받을 때 이 심판은 깃발을 들지 않았고, 손흥민이 패스를 받은 후 한참 동안 아스톤빌라 수비수들을 제치고 난 뒤에 이 골까지 넣은 뒤에서야 깃발을 올리고 골을 취소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흥민이 패스를 받자마자 깃발을 올리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정상인데, 이 말도 안 되게 늦게 올린 깃발에 현지 토트넘 팬들은 이 심판이 손흥민의 체력을 고갈시키기 위해 일부러 깃발을 늦게 든 것 같다, 손흥민의 옵사이드 이후 심판이 깃발을 들기까지 무려 15초가 걸렸다, 이 구식 로봇도 이것보단 반응 속도가 빠르겠다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사이드, 후반 14분에는 손흥민이 존슨의 패스를 받아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존슨이 옵사이드 판정을 받아 이번에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완벽한 포지션에서 수비수 뒤에 있다가 빠르게 치고 달려나갔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 화가 매우 났지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옵사이드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도 무려 2골이나 옵사이드로 취소되자 황당해하며 화가 끝까지 치솟았지만 참고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골 취소는 후반 39분이었습니다. 이 페드로 포로의 박스 안 오른발 낮은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것이 손흥민 앞에 떨어졌고, 손흥민이 곧바로 반응해 밀어넣어 골이 됐습니다. 손흥민의 너무나도 빠른 반사신경에 아스톤빌라 수비수들과 골키퍼조차 손흥민의 스피드에 반응하지 못했죠.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심은 또 이를 옵사이드라 판정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바로 세 번째 옵사이드 선언, 이 페드로 포로의 박스안 슈팅 때 정지 화면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손흥민 앞에 있는 아스톤빌라 선수는 손흥민과 완벽하게 같은 라인에 있었고, 이 맨 왼쪽에 있었던 수비수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보다 더 안쪽에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2경기 동안 인종차별적인 오심을 받은 손흥민. 결국 토트넘 구단 법무팀은 이번 세 사건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영국 심판협회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경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발생했다면 운이 별로 좋지 않았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토트넘이 이례적으로 EPL 1위를 기록한 시점에서 갑자기 심판 3명이 연속 3경기 동안 손흥민의 말도 안 되는 오심을 내리며 토트넘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토트넘 구단 시니어 리걸 카운셀을 맡고 있는 이 에런 딕슨은 영국 내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입니다. 영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유명한 월커 모리스 출신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별명은 안쿠입니다.
안쿠는 영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존재로 안쿠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 수레를 모는데 커다란 낫을 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납치해서 말이 끄는 수레에 태우고는 지옥의 입구인 이 위엘과의 구덩이로 데려갑니다. 영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현 토트넘 법률 대리인 이 에런 딕슨이 한번 목표 타깃을 정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영국 심판협회일지라도 말이죠. The Straits Times는 손흥민의 해트트릭 모두 골 취소가 되며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 1대2로 패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경기에 무려 3골이나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손흥민이 매우 억울해할 수 있다고 전했고, 메트로는 손흥민이 3골이나 취소당하는 부당한 오심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심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질책하며 사과하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 라며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팬들에게 매우 미안하다. 3게임을 연속으로 졌는데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경기가 아니었다. 토트넘 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엄청난 용기를 주셨고 우리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팬분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캡틴으로서 나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여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이 메인 선수들의 부상으로 팀이 산산조각 났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팀을 꾸릴 것이다 라고 전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손흥민은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심지어 3명의 심판들의 충격적인 오심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네티즌들은 쿨루셰프스키가 혼자 공 몰다 다 뺏기고 손흥민의 패스조차 하지 않았다. 소니가 왜 프리킥을 안 차는 거지? 손흥민보다 킥 좋은 선수가 누가 있다고? 내 말이요. 왜 프리킥을 안 차죠? 레비의 지시로 프리킥 페널티킥을 손이 못 차서 싼 값을 유지.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이 프리킥으로 100수십 번 이상 차면서 득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반면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3번 만에 2골을 넣었죠. 라며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지 못하도록 하는 토트넘 구단의 황당한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외신들은 손흥민에 대한 극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크게 활약하며 진정한 월드컵 클래스의 기백을 보여준 손흥민에게 연일 외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북중미 월드컵 중국과의 예선 경기에서도 자신의 내공을 여실히 보여주는 깔끔한 2골을 기록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토트넘에서와 같은 주장의 위엄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전 중국 관중석에 그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중국 팬이 등장했을 만큼 그의 인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를 응원하는 팬들은 항상 태극기를 흔들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손흥민이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태극기를 보면 특히 힘이 난다 라고 말하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팬을 골라 자신의 유니폼을 그 자리에서 선물하는 등 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그의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일이 낯설지 않아졌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손흥민의 활약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함께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태극기 때문에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을 터뜨린 한 필리핀 노인의 사연이 세계에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커다란 태극기 앞에 당당히 선 그를 보고 그의 아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2발로 선 모습을 본 건 난생 처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의 가족들 옆에는 놀랍게도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노인의 사진을 남기던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하신 걸 후회하시나요? 그러자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절대. 그는 바로 70년 전 피와 땀, 청춘을 바쳐 한국을 지킨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전 세계 유수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된 태극기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소식을 접한 모두를 전율하게 했는데요. 이 기사는 특이하게도 16개 나라의 어떤 노인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통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이었죠. 기사를 낸 이들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모시는 경비까지 일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며 모두를 열광하게 하는데요. 대단한 나라, 대단한 한국인들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사연의 주인공인 필리핀 참전 용사 역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고령의 나이와 병환으로 비행기에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지원을 준비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수십 개의 해외 언론에 새로운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16개 한국전 참전국 현지 병원을 지원하여 참전 용사들이 가까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오지 못한 필리핀 참전 용사를 직접 찾아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줄 전동 휠체어는 물론 깔끔한 의복을 선물하며 의족을 착용하고 선 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잃어버린 그의 청춘을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의 가족들은 이를 대신 전한 한국인들의 감사 인사가 담긴 영상을 보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최근 이들이 국내 소규모 욕실 화장품 브랜드의 임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식을 들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전부터 국내 참전 용사들에게 생활비 카드를 배포해 생계를 지원하고 16개 참전국 전체에 감사를 담은 카네이션을 보내며 이미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기업이었죠. 놀랍게도 작은 규모의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뒤에선 수천 명 한국인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수익금 일부로 모든 후원 활동을 진행하는 이들은 후원자 명단에 그 이름들을 전부 올렸던 것인데요. 한기조, 최윤아, 박성자, 이필승, 송기영, 평범한 한국인 이름 수천 개가 모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후원 문의에 이들은 최근 특별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 용사를 돕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태극기 볼캡의 뒤편에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머릿속에 각인하자라는 의미의 태극기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구매와 즉시 수익금 일부로 참전 용사를 후원하고 구매자 이름이 후원자 명단에 올라 한국인들에게 무엇보다 뜻깊은 상품인데요. 게다가 11월 말일까지 볼캡을 구매한 두 분을 추첨해 토트넘과 PSG 직관 경기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한 이 후원에 이 정과 의리 깊은 한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